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 원리에 따라 재물운을 강화하는 식물들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식물을 기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식물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풍수 원리에 따라 적절한 식물을 선택하고 배치하면 행운과 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재물운 식물 풍수법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집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해당 식물들을 기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셔서 우리 집에 해당 식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는 망한 집도 살릴 만큼 행운이 강하여 우리 집에 재물을 쌓게 해줄 식물 4가지와 이 식물들을 기르는 방법을 함께 말씀드린 후에 두 번째로 우리 집의 기운을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식물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재물운을 저해하는 의미를 띄어 부자집에서는 무조건 피하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망한 집도 살리는 식물 첫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돈나무라고도 하는 금전수는 5개의 잎이 마치 손가락을 닮았고 부와 재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름 그대로 집안을 흥성하게 하고 자손들의 하는 일이 술술 풀리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하나의 잎이 엽전을 닮아 예전부터 집의 돈주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식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에 강한 금의 기운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실내에 두기 좋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 맑아 보이는 날이더라도 실제로는 공기가 매우 안 좋은데요. 이런 날이 많은 요즘에 집에 금전수로 공기 정화까지 하면 더욱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을 우리 집에 쏟아지게 만드는 금전수의 특징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줄기는 타원형으로 곱게 뻗어 있고 이 줄기를 따라 잎이 나며 잎에는 광택이 나고 두툼한 편입니다. 알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어 건조에 강하며 생명력도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빛나고 동전을 닮은 잎과 강한 생명력을 가진 금전수는 우리 집의 재물운을 틔우는데 효과적입니다. 혹시 염자나 크루시아라는 식물을 아시나요? 이런 식물들은 금전수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전운을 불러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3가지 식물 이외에도 잎이 동전을 닮아 동글동글하고 금전수와도 비슷하게 생긴 식물들을 이미 키우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집의 식물들을 찬찬히 확인하여 보세요. 망한 집도 살리는 식물 두 번째는 몬스테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식물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분들만 키우고 있던 식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예쁜 카페에서도 인테리어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식물이 몬스테라입니다. 이 몬스테라는 상록성 덩굴나무로 세계적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 열대우림에 자생하고 굵은 줄기에서 가지와 공기뿌리가 나옵니다. 또한 잎은 심장형으로 길이 1m에 이르고 어린 잎은 잎몸이 갈라지지 않지만 크게 자란 잎은 두꺼운 가죽질로 깊게 갈라지고 구멍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실내에 심어 기르지만 실내에서 기르는 경우 보통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꽃과 열매의 향기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 맡아보고 싶은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맡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키우실 때 기온이 7도에서 8도 이하인 경우는 고사한다고 하니 추운 날에 밖에 내놓는 것은 조심해주세요. 이런 특징을 갖는 몬스테라라는 식물은 넓고 둥근 잎을 가져 우리 집에 맑고 깨끗한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기운이란 탁하고 음기가 가득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곳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몬스테라의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이런 몬스테라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장소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몬스테라를 배치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현관 양쪽에 몬스테라를 두면 안정감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만약 재물운을 최고로 높이고 싶으시다면 동남쪽 방향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수에서는 몬스테라를 집안의 동남쪽에 식물을 두면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몬스테라는 목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오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물을 상징하는 수경재배 방법을 활용하면 목과 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담긴 화분이나 유리병에 몬스테라를 재배하면 더욱 좋습니다. 망한 집도 살리는 식물 세 번째는 바로 산세베리아입니다.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어 강한 기운을 발산하며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어 인테리어 요소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산세베리아는 뱀의 피부를 닮아 뱀고살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오행 중 화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 성질의 식물과 함께 두면 오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몬스테라가 목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 만약 이미 산세베리아를 기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몬스테라를 들여서 이 산세베리아의 기운을 더욱 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세베리아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직접적인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라며 음지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흠뻑 주는 것이, 과습은 뿌리 썩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산세베리아는 번식도 매우 쉬운데요. 잎꽂이나 포기 나누기를 통해 새로운 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꽂이를 할 때는 잎을 5cm 정도 길이로 잘라 흙에 꽂아주면 되고, 포기 나누기를 할 때는 뿌리가 꽉 차서 화분에서 꺼낼 때 뿌리를 몇 개로 나누어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산세베리아를 예쁜 화분에 담아 선물해 보세요. 산세베리아의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분을 거실에 두어 보세요.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산세베리아를 두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기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파 옆이나 커피 테이블 옆에 두면 시각적으로도 편안함을 줄 수 있으니 거실에서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망한 집도 살리는 식물 네 번째는 행운목입니다. 이름부터 행운을 불러올 것 같은 행운목은 예로부터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또한 나무 모양이 용의 모습을 닮아 하늘의 기운인 대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행운목 또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실내에 두기 좋습니다. 물주기는 봄과 가을에는 화분의 흙 표면이 마르면 그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흙과 잎이 마르지 않게 매일 물을 충분히 주면 좋습니다. 또한 수분을 충전할 수 있도록 젖은 천으로 잎을 닦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뿌리가 썩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 주는 주기를 좀 더 줄이고 약간은 건조하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행운목은 물주기도 편하고 관리 방법도 쉬워서 더욱 집에서 기르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목 하나 집에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망한 집도 살리는 식물 다섯 번째는 난초입니다. 사실 난초는 그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실내 식물에 비해 기르는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식물을 기르는데 많은 숙련도와 내공을 요구하는 식물이 바로 난초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식물을 많이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주의를 기울여서 길러주셔야 잘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난초는
우아한 모습으로 부잣집에서 주로 키우는 식물이며 난초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해 주어야 재물운과 더불어 건강운까지 불러 모은다고 하니 난초의 잎과 꽃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더욱 강하고 좋은 기운을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난초를 심는 화분도 중요한데요. 금색이나 녹색 화분을 사용하면 재물운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을 부자집으로 만들어주는 기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초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식물을 모두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을 자랑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식물에 대한 풍수도 연구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꼭 키우고 있는 돈줄을 튼튼하게 만들고 재물운을 강하게 만드는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 주제인 우리 집의 기운을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식물입니다. 키우다가 가끔 식물이 시들어 죽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때 죽은 식물을 오랫동안 거실이나 베란다에 방치해 두는 것은 집의 기운을 시들게 만들 수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식물을 기르기가 어렵거나 예쁘다는 이유로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로 집을 장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는 죽은 기운을 띠며 운기가 매우 흉해집니다. 물론 작은 소품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베란다처럼 넓은 공간을 조화로 채우는 것은 꼭 피해주세요. 두 번째는 천장에 닿을 듯 큰 식물입니다. 식물이 우리 집의 천장에 닿을 만큼 크게 되면 식물이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풍수에서 유명하여 아마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물의 길이가 천장에 닿으면 안 좋다는 것은 모든 식물에 적용되므로 식물이 너무 위로 자라 집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세요. 또한 인테리어를 위해 나무 기둥을 집에 들여 놓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나무 기둥도 좋지 않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재물운을 막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집에서는 피하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넝쿨 식물입니다. 벽을 타고 뻗어나가는 식물과 잎이 아래로 축 처지는 식물은 운과 재물을 꼬이게 하고 집안의 음기를 채운다고 여겨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해야 하는 식물들은 풍수적으로 피하는 것은 맞으나 식물의 위치나 함께하는 식물들과의 조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처럼 우리 집에서 가장 처음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에 식물을 배치하면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 재배를 통해 공기 정화와 함께 식물을 기른다면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가 기운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최근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사고가 났다면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무릇 풍수란 작은 운을 모아 큰 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요즘 자신의 금전적인 상황이나 건강이 예전과 비교해서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면, 이는 자신의 기운에 급격한 대운이 찾아오는 변화의 징조이니 대운 전조 증상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추천하는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거나 영상 맨 마지막에 크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집에 재물을 불러오고 기운을 강화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공간의 기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빠르게 시청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익히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집에 있는 여러 식물들을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풍수를 활용하고 다스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과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정확한 풍수 내용을 담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